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이번 3프로TV에 이필상 미래에셋 이제 홍콩에 계신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중국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중국은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을 그 중국 업체들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다 중국 업체죠, 거의. 반도체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전기차나 그 2차 전지 배터리까지요. 중국 기업들이 잘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전 세계를 커버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이미 지금 거의 전 세계를 다 독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중국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냐면은 바로 그 전기 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싸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일 낮죠. 태양광이 특히 인건비보다 이 전기 요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전기요금이 뭐 꽤 싼 편이긴 하지만 이 중국과 비교하면은 이게 좀 명함을 못 내밀죠. 이게 중국의 어떤 막강한 이 제조업의 파워는 사실 이 전기요금이 싸다는 까닭도 커요. 근데 그 이상하죠. 왜 얘네는 이렇게 전기요금이 쌀까요? 보시면은 이 석탄 때문에 그래요. 석탄. 석탄이 중국 이 서부와 북부 쪽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싼 석탄을 화력발전소로 태워서 이제 값싼 전기를 돌려왔던 거예요. 땅덩이가 넓어서 그런지 이 수력 발전도 수력 에너지도 풍부한다는 것도 요인 중 하나인데요. 전체 전기의 20%를 수력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수력은 진짜 이건 공짜잖아요. 얼마 전에 뭐 샨샤댐이 무너져서 중국이 망하니 많이 뭐 말이 많았는데 이 샨샤댐이 세계 최대 이 수력 발전소였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 세계 주요 수력 발전소의 지금 상위 대부분이 중국이죠. 제가 그 운남성 갔을 때 거기 히말라야 산맥 끝자락이라 그쪽이 막 물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떠올려 보면은 참 중국은 그 축복받은 나라이면 틀림없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게 신장이고 여기 내몽고 뭐 이쪽 북쪽인데 이쪽은 석탄도 풍부한데 그 태양광이나 풍력도 에너지원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태양광과 바람이 엄청 세다는 거죠. 원래 이쪽이 사실 그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지였어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뭐 고비 사막부터 해서 이게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좀 쓸모 없었던 지역이 이 신재생 시대로 오면서 꿀과 젖이 흐르는 정말 알짜 땅으로 바뀐 거죠. 몇몇 지역은 이 태양광이나 특히 풍력 쪽이 석탄보다도 발전 단가가 싸다고 해요. 즉 전기를 생산하는데 석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얘네는 석탄 태우는 것과 달리 어떤 미세먼지나 뭐 공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 지금 중국에 수력이 20% 정도 되고 화력 발전소 석탄 발전이 70%예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이나 풍력으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진행 중이죠. 사실 올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하늘이 맑았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게 코로나 꼭 영향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좀 석탄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 값싼 석탄을 엄청 세워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만들어서요. 그쵸? 싼 전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이 태양광 패널 시장을 잠식하고 결국 이 석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태양광으로 더 싼 전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 이필상 본부장은 이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보시면 얘가 이제 그 태양광, 얘가 풍력인데 지금은 태양이 사실 좀 더 비싸요. 풍력이 조금 더 발전 단가가 싼데요. 이게 곧 이렇게 역전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해상 풍력인데 이게 해상 풍력도 엄청나게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가가 싸지고 있어서요. 저는 이 해상 풍력과 이 태양광 둘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태양광뿐 아니고 이 풍력도 이 히말라야 쪽에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람이 그 중국이 풍력 시장도 세계 1위 시장이라고 해요. 참 축복받은 나라죠. 저는 ICLN ETF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미국 비중이 가장 크고요. 홍콩 비중 8%가 다예요. 중국 본토나 심천 이런 아예 비중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 기업만
투자하는 그런 ETF가 없을까 하고 좀 알아봤는데 얘가 있더라고요. 차이나 크린 에너지 ETF인데요. 그 글로벌 X 거죠. 얘네가 이런 테마 ETF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번호가 두 개인데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얘는 이제 홍콩 달러로 거래하는 거고 얘는 미국 달러로 거래하는 건데 얘는 한국 증권사는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 중국의 로컬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보시면 태양광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근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풍력보다 태양광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에 소개했던 이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이 신소재와 이 기술의 발달로 이 태양광 쪽은 계속 이 발전 효율이나 이런 게 좀 개선될 것 같거든요. 근데 풍력은 이게 그냥 팬 돌리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뭐 저는 태양광이 조금 더 개선될 소지가 높을 것 같아요. 그 ETF 구성 종목인데요. 뭐 다양한 분야의 신재생 1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어요. 예, 신일 광능 빼고는 다 이제 중국 본토나 신천시장에 그 투자된 기업들이라 제가 투자하고 있던 ICLN에서는 투자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그 태양광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웨이퍼, 뭐 쉘, 글래스 등 이 소재 원재 쪽은 이 중국이 진짜 꽉 잡고 있거든요. 거의 다 중국 기업인데 이 보시면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진이 되게 높고 성장률이 높은 것은 사실 요새는 인버터 쪽인데요. 이쪽에서 좀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이 솔라이지, 엠페이지 다 이건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 보유 및 뭐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한데 이쪽으로 기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엠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ROE가 거의 50%에 육박하거든요. 얘는 이제 이런 ETF엔 투자할 수 없잖아요. 중국 전용이니까. ICLN에서는 역시 4위, 5위로 꽤 많은 비중으로 둘 모두 담고 있어요. 그리고 풍력도 해상 풍력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베스타스랑 얘는 덴마크 기업이고요. SGRE는 이제 지멘스 계열로 얘는 독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중국이 아닌 유럽 기업이죠. 이것도 역시 ICLN에서는 큰 비중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주력 투자는 저는 ICLN으로 이제 선진국부터 글로벌로 분산하는 이 ETF가 맞는 것 같고 이게 중국 쪽이 좀 약하니까 이 중국의 어떤 서브로 이제 투자하는 게 이제 2809 HK 이 중국 크린 에너지 ETF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중은 뭐 한 6대 4나 뭐 7대 3 정도 좀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참고로 그 ICLN의 그 1위 기업 이 썬루는 그 가정용 태양광 설치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가정 천장에 그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일단 플랫폼 기업인데 경쟁자가 테슬라거든요. 근데 얘네 썬룬이 지금 1위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격차를 좀 더 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위 플러그 파워는 수소 전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아마존이 25% 지분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 시니솔라가 아까 얘기했던 그 태양광 글라스인데 이게 유일하게 아까 2809 중국 ETF와 겹치는 기업이죠, 얘가. 그 부끄럽지만 제가 작년 4월에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서 딱 한 기업을 찍어서 투자했는데요. 그게 하필이면 보리어품 GCL이었어요. 1년 수익률이 뭐 지금은 그나마 좀 주가 상승해서 이런데 좀 처참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물타기로 모으다가 도저히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수준에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 이필상 본부장도 얘기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은요. 특성은 한 기업에 이렇게 몰빵 투자하면은 이게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게 쪽박인 거예요. 이런 성장하는 산업은 그냥 없어지는 기업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산업은 이제 이런 기업 몰빵 개별 투자보다는 ETF 전체 시장을 같이 사는 ETF 투자가 낫다는 거예요. 이 보리어품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제가 이 보리어품 투자를 결정했을 때 이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유동원 이사님한테 이제 뭐가 더 좋겠냐 했더니 이분은 보리어품 이상하다 안 된다 하면서 TAN이라는 태양광 시장에 전체 투자하는 ETF 투자를 좀 권유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올랐다 생각한 거예요. 너무 올랐는데 더 오르겠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아까 그 보리어품 투자와는 완전 상반된 결과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손절해서 좋은 좀 교훈을 얻었다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그 재생 에너지든 아니면 전기차든 뭐 배터리든 반도체든 아니면 또 제가 좋아하는 헬스케어든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섹터는요. ETF 투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중에 잘 나가는 기업을 딱 잘 고를 수 있다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심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욕심과. 다 욕심이거든요. 이 선택하기 힘들어요, 제대로. 조금 적게 먹더라도요. 전 안전하게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 홍콩에 상장된 2809 HK는 금액이 너무 적죠. 운영 금액이 이제 1억 달러도 안 되고요. 연간 0.68%라는 수수료도 좀 부담되긴 해요. 근데 중국 로컬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필상 본부장의 방송을 들으면서 느낀 게 이 중국 북서부에 엄청나게 많은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은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진짜 중국에서 사람이 많이 살고 이제 전기가 필요한 곳은 여기 동남부 해안가거든요. 이게 좀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 천연 에너지를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이것만 해결하면 대박 같거든요. 물론 이 동남부도 태양광이나 뭐 해상 풍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사막이나 이런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 태양, 그래서 풍력 이런 거에 비하면 수력까지 이게 좀 비교하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이 중국 동남부 도시는 그 땅값이 너무 비싸요. 서울보다 비싼 곳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를 좀뭐 깔기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북서부의 그 값싼 천연 에너지를 이 동남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뭐 ESS 배터리가 됐든 수소가 됐든 뭐 케이블이 됐든 이 관련해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가 ICLN ETF인데 주가가 엄청 올랐죠, 지금 단기간에. 그리고 얘는 2809인데 얘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예요. 이게 고령화에 따른 헬스케어 투자와 좀 비슷한데요.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고 막 너무 큰 돈으로 한방 투자로 하면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스닥 조정 받을 때도 이 섹터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이 바이든 테마주라고도 불려요. 이분이 당선되면 엄청 밀겠다고 하는데 전 차라리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섹터 주가가 폭락하면은 그때 저만 몰래 다시 또 이렇게 매집하고 싶어서요. 제 네 줄 요약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이 전기 요금을 바탕으로 이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무섭게 뭐 태양광, 풍력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이 북서부는 그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이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천국이죠, 천국. 엄청나게 그 풍부하다, 에너지원이. 하지만 이 특허와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마진을 올리는 쪽은 아직은 미국 등 선진국 기업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력 투자는 이제 선진국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 ACLN으로 가고요. 이제 서브로 중국의 로컬 기업에 투자하는 2809 HK로 가는 게 저에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이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